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쉬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2024년도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요 방법대로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잠깐 봐주세요. 국어 합격 점수 2023년도께 벌써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직, 군수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국방부가 뭐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좀 높기도 하고 해군이 좀 높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수만을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90이야? 이렇게 뭐 89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달라져요. 이게 2022년도로 가잖아요. 이거보다 한 10점 정도가 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 해의 문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10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작년 것만 보고 생각할 순 없다. 그다음에 7급도 마찬가지예요. 7급은 근데 훨씬 더 좀 점수가 좀 내려가죠. 그렇죠? 여기 좀 더 내려가고 많이 어렵다. 국어 점수가 국어가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렵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어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수들이 국어만의 점수가 아니라, 그쵸? 전체 평균 얘기하는 거야. 과목 다 더해가지고 평균 냈을 때 점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요. 7급과 9급의 국어의 시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다른 과목으로 인해 가지고 점수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올해 점수만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지 말아라. 깜짝 놀라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딱 한 가지요. 우리는 만점에 도전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에 도전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역적인 문제,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 그죠? 특히 군무원은 직업적인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못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 슬금슬금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들 다 틀리는 문제는 같이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 점수에만 우리가 도달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23년도가 그 합격선이 좀 많이 뛰어가지고 그렇지 다른 과목이 좀 많이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 점수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요 점수에서 한 10점 정도 빼시면 국어가 좀 합격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요거요. 그러면 요거요. 문항수 비교해 드릴게요. 봤더니 어법이요. 우리가 작년에 10문제인데 8문제요. 8개에서 10개 정도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저희 25개죠. 근데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와요. 공무원에 비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 10개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학과 비문학인데 2022년도 문학은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7개. 그다음 비문학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태예요. 문학, 비문학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보세요. 어법, 문학, 비문학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올해는 8개였지만 8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리고 여기 줄였을 때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좀 더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과 어법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어휘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한자 성어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가끔 이런 말 하세요. 저는 한자 다 포기할래요. 한자는 한자 성어도 있고 한자 어도 있어요. 한자 성어는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지금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요거에서 보시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걸 써놓은 거고 이거 이외에 보시면 테마 특강이라든가 막 무료 특강 뭐 이런 것들 막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은 반드시 얘네들은 군무원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라는 거를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더 많은 수업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무료 특강 같은 것들은 무료잖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죠. 그러면 맨 처음에 뭐 하세요? 기본 이론, 어휘어법 그쵸? 그 다음에 어법 어휘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법 어휘, 그 다음 문학, 비문학. 각각 책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법부터 듣고 문학, 비문학 해야 돼요? 아니면 동시에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자기 재량껏 하시면 돼요. 재량껏. 그쵸? 그래서 어법하고 어휘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하든가 문학하고 비문학을 하신 다음에 어법을 하시든가 같이 하시든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이론을 다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다른 영역들을 한 번 더 다지기를 하세요. 그냥 기본만 보고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 다지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어휘 부분에서는 한자성어 300이라고 하는 거, 한자성어 꼭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자성어 300, 그죠? 요런 수업이 있고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어휘 이거 400 아니고 200이요. 죄송해요. 이거 200입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들으시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빈출어법 200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편은요. 그러니까 어법 공부하고 굉장히 쉽게 한번 간단하게 문제풀이에요. 그다음에 실전편 이거는 진짜 실전에서 나올 만한 거. 요 기본편보다는 살짝 어려운 거. 요런 것들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법 복습 심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법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 왜냐면 어법은 워낙에 어려워서 저랑 수업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요 어법 복습 심화는 만약에 내가 어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빼셔도 돼요. 이건 제외하셔도 돼요. 하지만 빈출어법 200하고 300은 반드시 하세요. 다음 문학 333이라고 하는 책을 사용해가지고 문학 문제풀이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부분하고는 테마 특강, 무료 특강 같은 데서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문학 333 듣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60 이런 것들은 꼭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점 보완 한자성어,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빈출어법 200, 빈출어법 300. 그쵸? 그 다음에 문학 333 그리고 문학하고 관련된 각종 테마 특강, 무료 특강 그리고 비문학 독해요. 또 이것도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어휘 한 다음에 어법 한 다음에 문학 비문학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돌리셔라. 빠르게 얘네들을 공부를 해라. 그 다음 기출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는 2020년도 이후의 문제들이 저희 지금의 경향하고 맞습니다. 2019년도 앞에 있는 것들은 정말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이후부터를 굉장히 열심히 샅샅이 한번 더 풀어보자. 그리고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기출문제는 몇 회독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국어는 회독하지 않습니다. 한 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것들을 한 번 풀면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독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어떤 영역, 뭐 행정법이나 이런 영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1, 2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푸시고 맨 마지막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푸시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약점 보완 요거 하고 기출문제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 기본이론 든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얘네 하고 싶어요. 뭐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할 거 많죠? 그렇지만 요 정도의 수업을 이제 기본이라고 제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요 정도의 수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합격하실 겁니다. 반드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힘든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지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낫지 그냥 심적으로 힘들기만 하고 하는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잘 수강하시고 공부하시고 암기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요 책들 보시면 문학 비문학 책이고요. 어법 책만 공무원 책이 아닌 군무원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간다. 책들 좀 설명드려요. 그죠? 요거 하시면은 되고 이거 마지막 공무원 어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 어법으로는 안 됩니다. 군무원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어법 책이 다릅니다. 군무원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문학 비문학은 공무원하고도 똑같습니다. 공무원 군무원이 똑같습니다. 반오시고요. 다음 여러분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옆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 잘 확인하시고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